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자 남욱을 수사했던 이모 검사가 지금 자해를 하면서 병원 입원해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만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어제 저희가 이 방용철 전 쌍방 부회장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방 전 부회장은 내가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봤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은 또 위증이라고 고발을 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 봐라, 이렇게 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상반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같은데, 김재 특보님, 남욱 변호사의 이 검사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모 검사가 내가 죽어야지만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라면서 자해 후 입원해 있던 이 속보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모 검사의 이 극단적 시도 이런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도를 하셨다고 하고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빠르게 회복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 저희가 그동안 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나오신 분들에게서 많이 봤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했길래 라는 얘기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요. 어떤 검찰청에서의 조사 이런 거보다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본인이 했던 말들 또는 본인이 했던 행위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증언을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그런 증언을 하시면 될 일인데 지금 신장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입원해 있다는 거잖아요. 수술을 받으셨고요. 예. 회복 중이신 것 같고 예. 아마도 저는 정확한 지금의 경과를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회에서 그런 사정들 또는 지금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을 것이다라고 사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거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없이 무조건적으로 증인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서, 즉 불출석 이유서를 검토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예.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동안 본인도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봤을 겁니다. 본인의 장기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그 압박을 넘어서는 협박의 수준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검찰 조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누가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보자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나와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얘기하기 싫다고 선서까지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과연 책임 있는 검찰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말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미 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상당히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왜 안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진상 씨 재판인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한 얘기를 지금 다시 여기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에게 만약에 저런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럼 그거대로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판사가 배가른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또 진술을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있고 이거 있고 저거 있는데 왜 시기별로 다 다르고 장소별로 다른데 유독 이것만 갖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춘 부장님. 네. 지금 김 특보님도 그렇고 나와서 다 진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나와서 진술하겠다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가 수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마다
말 계속 바꿔왔다고 주장했던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유동규 씨는 본인도 출마도 하면서 너무 정치적 목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뭔가 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정치적 색을 띠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부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말을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본인도 말을 수차례 바꿨죠. 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말을 안 바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저도 그래서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을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왜 그럼 판사는 뭐 판사가 협박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판사는 검찰들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회유와 협박에 의한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지금 이 검찰들의 뭔가 회유, 협박, 압박 이런 것들로 있었다고 하니까 참 이것들이 그 재판부는 알아채기 어려웠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그 정일권 부장검사인가요? 아까 얘기를 하는 게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가족 사진 본 거 보여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하진 또 않더라고요. 본인이 가족 사진 보여준 거는 맞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게 마치 끝까지 좀 힘내라는 식으로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기 나와서 정일권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도 저는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본인도 본인이 말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전 판단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어제 예. 뭐 그 방영철과 관련돼서 방영철의 증언과 관련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리혼함과 관련돼서 방영철, 지금 결국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사실상 한 배에 타고 있는 방영철의 말을 믿을 것인가, 국정원의 말을 믿을 것인가. 국정원은 그 해당 날짜에 5월 11일에 중국 다롄에서 이 리오남이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부터 밤새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방영철 이 부패 기업인 지금 쌍방울의 지금 부회장으로서 역임을 했던 그 사람의 예. 말을 왜 믿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도 좀 나와서 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는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